랭킹쇼. 네,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주춤거리는 시장도 이제는 참 지겹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역시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 공세 속에서 우리 증시 오늘 또 뒤로 갈수록 쉽지 않은 모습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2차 전지를 여기서 더 내리나? 그러니까요. 더 빼나? 막 이런 생각이 날 만큼 오늘 2차 전지 약하고요. 네. 포스코, 에코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부터 좀 강했던 게 로봇인데. 로봇이죠. 로봇은 요번에 약간 좀 약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부터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통을 좀 넘겨받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자율주행 이쪽까지도 솟구칩니다. 다들 내 종목의 차례는 언제일까? 이 고민, 걱정 속에 상당히 이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그쵸. 랭킹쇼 이 시간 통해서 오늘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함께 하시고요. 네. 02-325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널에는 877분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역시 타이밍을 이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타이밍? 지금 채팅창에 바로 저희 인사드리자마자 종목 진단이 바로 올라옵니다. 아, 역시.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 폼이 올라오셔가지고. 그렇죠. 요 정도 때면 내게 읽힐 거다라고 따다닥 올려주시는데, 맞습니다. 네, 랭킹쇼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곽보영님, 머큐리, 바모스님께서 셀트리온, 그리고 초보 투자자님 어제 잠깐 쉬셨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님께서는, 지운님께서는 미래 네. 나노텍. 이게 종목 지금 올려주셔야지 저희 토마토 TV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올려주십시오. 네, 병옥님과 희정님도 반겨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인사 좀 간단히 나눠봤고요. 오늘의 랭킹쇼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어떤 주제인지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해주시죠. 다음 달 12일 FOMC 의사록 전문 공개. 오늘은 12일이고. 경제적인 거 하지 말자는 이런 거 하기로 했습니까, 다시? 네, 다음 달 12일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뭡니까? 알려주세요. 종목 요리 전문 랭킹쇼 흥행기원 특집. 그렇죠. 전문직 자격증 중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자격증 중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젊으신 분들, 아직 직장을 이제 구하실 분들께서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으실 텐데, 네. 거기에 지금 가장 매력적인 걸 갖고 있는 5가지가 되겠네요. 이게 설문 대상 자체가 MZ세대들, 젊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네. 전문직들 다 우리가, 저런 걸 해? 부러워하는 그런 그렇죠. 직군들이죠. 회계사, 네. 변리사, 노무사. 저는 이제 저런 걸 보니까 갑자기 결혼 저쪽으로 직업이 생각이 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세무사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냥 돈 만지는 데는 대부분 다 좋죠. 네. 중요합니다. 간평사와 법무사까지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잘 나가는 이런 순위 아닌 거고요. 네. 젊은 분들이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인기 있는 전문직 순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나와 있길래 가지고 왔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서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일단은 유튜브 채팅창에 이 투표창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인기 있는 전문직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세무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세무사 쪽. 저 어린이집에 어떤 아버지가 저 세무사인데 네. 보니까 1년 내내 바쁜 건 아니고 잠깐 바짝 일하고 바짝 일하는데 괜찮아요? 바짝인데 제가 보기엔 한 2달 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는 아주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약간은 슬렁. 나쁘지 아주 좋은데요? 않다. 예. 감정평가사와 공동순위가 있는 거 보면 네. 공동 5위든지 1위든지 약간 극단으로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예. 어떤 직업, 변리사 같은 건 제가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요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님 5위, 간평사 세무사 쪽으로. 그리고 솔리마르님은 회계는 불황은 불황대로, 호황은 호황대로 좋다는 교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좋군요. 자, 이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저희는 일단은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바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곽보영님께서 저 이 종목 약간 생소합니다. 머큐리거든요. 어허. 머큐리라는 종목이 최근에 아주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5,100원에 사셨고요. 5,100원이면 너무 잘 사셨는데요. 그래요? 너무 잘 사셨는데요. 급등 직전 아니에요? 급등 직전이에요. 예. 15%의 비중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바바박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머큐리 이거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업종이죠. 그래서 과거에 뭐 이 5G 섹터들 이럴 때 움직일 때 굉장히 좀 탄력 있게 뭐 그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자, 뭐 상장된 지는 그렇게 아주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 말 정도에 상장이 됐으니까 5G 종목들 막 이렇게 다 움직이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끝물쯤 됐을 때 5G 섹터들이 움직이긴 2017년도부터 움직였죠. 자, 그때 상장한 종목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별 특별한 그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5G 섹터들 쪽에서 두 가지로 조금 나눠집니다. 5G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어느 정도 깔 거 깔고 뭐 저 28기가 하려니까 통신사에서 버티니까 정부에서는 뭐 저런 거 취소시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제대로 찍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뭐 삼성전자가 해외 쪽에서 좀 수주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뭐 해외 쪽에서 조금 삼성전자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이요. 대표적인 종목이 뭐 솔리드 같은 종목이 실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적 부분들이 좀 정체돼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체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작년에 매출액은 되게 많이 늘었는데요. 일단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 과거에 상장할 때 그때 당시 실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 당시가 뭐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8년도에 한 1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49억 정도 나왔으니까 뭐 그때 상장할 때보다 지금 좀 많이 못해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실적 부분들이 좀 찍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해외 쪽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머큐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좀 하락 채널을 그리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저항받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정도가. 보시면 이쪽에서도 뭐 저 한 8,000원 근처 그쯤에서 좀 저항을 받았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뭐 일봉으로 봐서는 좀 제대로 잘 안 나오는데 주봉으로 보면 좀 명확하게 좀 나옵니다. 자, 이때 급등했을 때 이때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그런 모습이죠.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 위쪽으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부분들이 제대로 찍혀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매수를 잘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팔고 나오는 것도 기술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지금 뭐 거의 뭐 조금 저항을 받는 그런 위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이쯤에서 끊어주시고요. 솔리드 같은 종목이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솔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매출액 저 영업이익 부분들 보시게 되면 매출액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죠. 자,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많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많은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들도 마찬가지 61억에서 작년에 286억. 올해 뭐 1, 2분기 올해
온 기로는 한 411억 정도 기록이 예상되고 있는데 1, 2분기 합쳐서 163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은 이런 쪽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같은 통신장비 업종들 그리고 5G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엮이는 그런 부분이다라면 지금 그쪽은 머큐리는 차익 실현하고 솔리드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곽보영님의 종목 머큐리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상장할 때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부터 네. 그닥 그래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선택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단 하나 받고 왔는데요. 저희 오늘 내기 주제가 요거잖아요.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오다기리 토마토에 아주 대단한 의견이 하나 나왔어요. 뭔가요? 법무사는 절에서 일하시는 분일 수도. 우리 토메이로 같은 동료끼리. 예. 점점점이 많이 찍혔습니다. 예, 오늘 오다길이 오늘 약간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복만님, 이재필 전문가님 언제나 존경합니다. 네. 역시 랭키쇼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의 이 실력 그리고 이 압도적인 인기 그렇죠. 저희가 실감합니다. 약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의지하면서 잘 랭킹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잡네요님. 에휴. 왜 저래 진짜 이런 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대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리스펙이고요. 네. 자, 그러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그렇죠. 종목 진단을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 유튜브입니다. 지원운님. 이거 저도 헷갈리네요. 지원으로 읽다가 오가 두 개여가지고 저도 이게 하나야 두 개야. 지운님. 네. 자,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매수 가격이 저런 25,000원에 10%인데요. 높으시네요. 현재 가격이 18,000원대.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죠? 네. 그러면 일단 25,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7월쯤이었을까요? 그때 한번 솟구친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예. 사실 미래나노텍이 올 초였죠? 봄쯤에 그때는 3만 거의 7,000원 근방까지 갔습니다. 앞자리가 몇 번 바뀐 겁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건 아닌지 더 내려갈 건지 굉장히 고민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미래나노텍입니다. 고점 대비 자꾸 내려가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자,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저 리튬 관련주로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펫배터리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도 좀 엮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관련주 이런 걸로도 좀 엮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종 테마로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이 2차 전지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에 종목 상담을 할 때 항상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사실 우리 말은 바른 말이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2차 전지 쪽이. 그리고 그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어떤 리튬하고 엮이고 그렇게 되면 묻지마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상화돼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더 안타까운 모습이죠. 테슬라가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면 2차 전지 쪽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온 게 에코프로인데요. 자, 이제 지금 한 며칠 동안 버텨주던 122평선까지 좀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에코프로 BM이 그렇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붕괴시키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쪽이 되게 좋았는데도, 테슬라가 되게 좋았는데도, 물론 자동차가 많이 팔리거나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슈퍼컴퓨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올랐지만요. 어쨌든 아침에 잠깐 플러스를 시작해서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 폭이라도 좀 작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벌써 20% 한 20몇 프로 정도 그 정도 손실 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 저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미래나노텍 시가총액이 5,700억 정도, 그 정도 규모예요. 근데 이 보시게 되면 이 영업이익 부분들 보시면 계속 줄어들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진짜로 뭐 그 리튬이나 뭐 그런 쪽들이 매출로 바로 연결되고 폐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또 진짜로 실제로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2020년에 320억, 2021년에 230억, 작년에 97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다만 다행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2억 정도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네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적자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도 뭐 그렇게 뚜렷하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하는 관점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보시게 되면 이쪽이죠. 이쪽에서 좀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 그 근처 정도 뭐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선을 그어보면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데 이 가격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좀 뭐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2만 원대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반등 시에는 조금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 작년에 100억도 안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가총액 5천억은 5천억 넘는 시가총액은 확실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가총액입니다. 자, 반등 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반등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뭐 한 2만 원 정도 선, 그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나노텍 일단 매수 가격이 25,000원이지만 네. 여기까지 기다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일단 2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른 쪽에서 승부를 또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2만 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나노텍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5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저 5개의 직업군이라도 봐야겠죠. 어떤 게 가장 인기 있을지 봅니다. 자, 전문직 자격증 중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변호사도 없어요. 5위 법무사가 변호사 위입니다. 법무사.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네. 변호사가 압도적으로 이를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하는 게 변호사도 그렇게 매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 그렇습니다. MZ들도. 자, 법무사, 이 법원 관련된 사무적인 아.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 잠깐 예. 뭐예요? 잠깐만요, 우리 제작진. 아, 정말. 법무사 하는데 지금 삼장법사. 아, 정말. 이거 웬일이죠? 우리 네. 삼장법사님이 알고 보니까 법무사셨어요? 아. 제가 지금 법무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삼장법사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 일단 법무사가 5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 자, 사람잡념님 이런 건 좋아하시네요. 아, 그래요? 들레미님 하이 반갑습니다. 자, 이희님 외면당했다고. 뭐가 외면당한 거죠? 이희님 설마 변호사신가요? 아, 그렇군요. 고고식님 변호사가 포화 상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법무사가 5위였습니다. 삼장 법사 아니고요. 네. 법사는 그 뭐 게임에서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법사. 마술 쓰고. 그리고 저 삼장법사님은 저 불교 쪽이잖아요. 또. 들레미님께서 법무사를 잘하시나 봐요. 법무사 편해요? 이 편한 직업이었습니까? 법무사신가 봐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전국 각지 법무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초보 투자자님께서 벌써 4위를 외쳐주셨어요. 빠르시다. 변리사로. 변리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저희는 또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초보 투자자님. 그렇죠. 예. 드디어 봐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님, 저희가 도움 드린다고 했죠?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삐지셨죠? 네. 미스터 진단 때 저희 안 봐줬다고 그래가지고. 랭킹쇼에서 도와드린다니까요. 맞아, 그 말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삼성 공조입니다. 네. 삼성이라서 삼성인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삼성이 아니었다. 그렇죠. 영어로도 삼성으로 써있지만 삼성과는 관련이 없이 현대차랑 오히려 관련이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삼성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기업입니다. 라제이타 만드는 거 이런 예. 회사인데
14,150원에 사셨고 비중은 15%. 초보 투자자님 말로는 무차익 경영의 유보금도 많고 또 어쨌든 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거래가 잔잔하다. 그러니까 뭐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작년만 해도 유보금 정말 많고 이러면 뭐 무상증자 열풍 나오면서 막 묻지마 급등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그게 잘 없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요런 배경 속에서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하면 본전에서 나올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삼성공조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공조입니다. 네, 뭐 시간을 투자하신다라면 본전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좀 공부를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조금 안정된 뭐 그런 쪽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 말씀대로 라제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라제타 만드는 기업에 관심이 갈 리가 없겠죠. 뭐 지금 전기차 쪽, 뭐 이런 쪽이 워낙 열풍이 불다 보니까 뭐 부품업체도 그 전기차하고 관련되는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9,600원 정도죠. 근데 이 기업의 저 BPS를 보게 되면요. 자, 요거는 주당 순자산을 BPS라 그러는데요. 3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삼성공조에서 에이, 나 뭐 이거 돈도 안 하고 하기 싫어. 우리 그냥 빚 갚을 거 나갔고 나눠 먹자. 그러면 주당 31,000원씩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뚝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완전히 되게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뭐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도 있고요. 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보율 한번 보게 되면 자본금 41억에 유보율이 6,2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6424니까 뭐 사내 유보해 놓은 유보금이 2,4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삼성공조의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은 780억이에요. 너무 싼 종목입니다. 자, 시장에 비록 관심을 받지 못해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이고 있지만요. 이런 종목을 또 답답하다라고 이거를 자르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조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길게 이렇게 갖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좀 유보금이나 이런 거 있는 거에 비해서 배당은 좀 짭니다. 뭐 한 80원 정도 배당을 하니까 1%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업에서 배당을 좀 높여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가가 좀 환호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뭐 그거는 기업에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기다리시면 본전 이상에서는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초보 투자자님께서 삼성공조 올려주셨는데 기다리시면 손해 없이 나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주식 입장에서 매력 있는 그런 쪽으로 종목을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문가 의견 해석을 다 들어봐야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얼만큼 메리트가 있는 건지 정확히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진단도 잘 들어보세요. 배울 것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오다기리 토마토 네. 자신을 좀 감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위에 괜찮은님께서 감정평가사에 한 표 보내주시니까 네. 우리 오다기리 토마토의 대단한 의견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직접 저희가 말을 하면 저희한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감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평가해주나. 그 감정. 네. 예. 정신과 의사와 비슷하지 않나. 오늘 이런 굉장히 해석. 프로그램 방해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우리 오다기리 토마토의 오늘 폼이 미쳤다. 그렇죠. 미쳤다,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들레민님, 법무사에 대한 설명. 신청서 대충 한 장 써주고 20, 30씩
아, 너무 이거 뭐 폄하하신 거 아니에요? 현업 계시는 분 같은데요. 예. 아, 인맥 영업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아, 예,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거친 표현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돈을 땡긴다 이런 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초보 투자자님 정말 감사하다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랭킹도 맞춰주시고 종목 진단 받아가시죠. 네, 이번에 네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뭘까요? 유튜브에서 김영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예. 오늘 참 차트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온다 싶었는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로봇입니다. 로보틱스. 매수하신 가격이 23,100원이고요. 10%. 야, 대단합니다. 야. 자, 그런데 오늘 좀 내려가요. 이 로봇이 어제 고점 찍었죠. 오늘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네. 6.7% 지금 빠집니다. 오늘 뭐 진단해 주신 이유 당장 알겠는데요. 뭐. 자, 네. 27,150원에 5% 매도하고 10% 보유 중입니다. 5% 매도한 금액으로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을지.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가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뭐 올해 말까지 보유가 가능할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T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들 요즘에 정말 잘 갔는데 여기서 한번 반짝하고 다시 또 내려가는 건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추가 매수는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로봇 관련주에서 제가 또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섹터가 로봇 섹터죠. 실제로 야인 시대에서 종목 추천을 해드려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추천했을 때보다 지금 더블도 훨씬 더 올라왔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배워야 산다에서도 마찬가지 로봇 특강도 좀 해드렸었는데 그 관련되는 부분들 로봇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 보면 뭐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종목별로 조금 특성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 뭐 요런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AMR 쪽 자율주행을 AMR 쪽이라 그러는데요. 자, 그쪽도 지금 뭐 상당히 좀 곽강을 받고 있는 그런 로봇 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두 가지가 좀 있어요. T로보틱스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지능형 로봇법 요게 개정안이 아마 11월 달에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제 기억이 맞다라면 11월 14일일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자율주행하는 그런 로봇들 지금은 이게 밖으로 못 나와요. 왜냐하면 도로에 돌아다니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16가지의 그 안전기준을 충족을 한다라면 로봇이 보도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익숙해진다라면 우리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배달을 시키면 로봇이 배달을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련되는 법안이 11월 14일로 기억을 하는데 11월 달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좋은 모멘텀이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놓은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나올 것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18일 날 전환사채를 105억 정도 지금 발행을 했는데요. 요게 전환가액이 6,263원입니다. 그리고 저 주식수는 167만 주예요. 요거는 당장 올해 11월 18일이 되게 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매물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또 신주식권부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요거도 1년 후부터 행사가 가능한데요. 요게 최저 조정가액이 11,700원, 734원이네요. 그쯤 됩니다. 요거도 238만 주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주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행히 전환사채 전환할 수 있는 기간보다는 그 전에 이 지능형 로봇법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 전까지는 조금 좋은 흐름들, 괜찮은 흐름들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도 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전에 뭐 11만 원에 매수했던 거 어제 좀 플러스 나서 고점 부분에서
저 원금 회수를 했다라고, 물론 뭐 더블 이상 났기 때문에 원금 회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자, 요런 것들은 뭐 전환사채도 없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데요. 이 T로보틱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전환사채 같은 것들, 요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AMR이 자율주행 로봇이 협동 로봇보다 성장이 굉장히 더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동 로봇 쪽 있는 쪽들, 요런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로봇 부품 중에는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 요런 쪽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주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근데 로봇이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닌데 워낙 좀 쉬지 않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이렇게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결론을 내려드리면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 T로보틱스를 매수할 바에는 그 5% 매도하신 거, 그걸 갖고 저 협동 로봇 쪽들이요. 요런 쪽들 조정 잘 받으면 노려보시고, 또 부품 업체들,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 요런 쪽을 차라리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말까지 보유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답이 있었죠. 11월 18일이면 그때부터 6,000원 약간 넘는 전환가액이 있는 그 주식이 167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뭐 두 가지 물어보신 거 다 대답을 해 드린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T로보틱스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5% 매도하신 거는 다른 쪽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연말까지 마냥 갖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도 같이 넣어주시죠. T로보틱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필 전문가하고는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랭킹 나오고 있는데요. 5위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검찰청, 요런 데 갔을 때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돈 주고 이제 저 사람 시키면. 법원 서류 같은 거.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넣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자, 5위 법무사에 대한 이야기도 뜨거웠는데 4위가 뭘까요? 4위. 알려주시죠. 와! 초보 투자자님이 아까 정답 외쳐주신 맞추셨습니다. 거네요. 예, 맞추셨습니다. 변리사가 8.9%로 이렇게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아, 리사. 아, 진짜. 변리사. 리사 변리사. 아, 저희 담당 PD 말이 더 웃겨요. 아니, 리사가 왜 나오죠? 자기가 그래놓고서 피디님, 저희한테. 이 사진 잘못 올리고 이거 멘트 잘못하면은 저희가 큰일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주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그럼요. 저희는 리사를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거 잘못하면 동시 접속자 수가 10,000명이 되는데 10,000명이 다 욕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별리사. 실수로 나간 거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별리사. 자, 특허 이런 거. 그렇죠. 내가 특허 같은 거 냈다. 그럼 저분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그 관리 좀 해달라. 흔히 말하면 IP 전문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레미님, PD님 진짜 오늘 점점점. 네, 여기 많은 감정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욕 종류가 아닐까 싶은데. 약간 그래요. 자, 진용님 1위를 회계사로 꼽아주셨는데요. 네. 좀 더 한번 여러분이 맞춰가시길 기다리면서 하나씩 공개를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4위까지 공개드렸으니까요. 3위도 한번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30분을 또 꾸며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역시, 잘 센스 받아주시네요. 좋다. 센스 좋아요. 잠깐만요. 바로 종목 진단 가보려다가 네. 채팅창에 요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거요? 우리 리정수 손절매님께서 네. 닉네임도 너무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변. 변리사 얘기 나니까 이런 변. 채팅창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네요. 네, 빨리 오늘 넘어가야 채팅창이 될것 같아요. 아주 혼돈의 도가니탕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 이 담당 PD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멋진 분위기니까요. 우리가 잠깐 다른 거 하다가 와서 좀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JSND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낯선 종목인데요? 이 종목 뭐예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JSND GS 쪽인가요? 어쨌든 6,540원에 사셨고 네. 비중 10%가 되겠습니다. 6,500원대면은
올해 한 4월쯤 사셨나요? 그때쯤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올해 동안에서는. 일단 지금은 5,000원 간당간당합니다. 네, 저 높은 하늘에서 샀습니다. 6,000원 정도의 이제 그다음 또 횡보를 하길래 바닥인 줄 알고 샀다가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 정이 안 붙었겠다, 싫겠다 이러시는데 갑자기 추가 매수 더 할까요? 네, 아직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포기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죠. 전문가님, JSND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JSND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최근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던 사고가 있었죠. GS건설발 이제 붕괴 사고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JSND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이제 같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역시나 악재가 뭐 나오면서 뭐 이 부분이 그대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JSND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실적 자체는 견조하게 꾸준하게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GS건설발 악재가 좀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도가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것인가, 요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JSND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 JSND 같은 경우에 지금 악재가 나왔었죠. 악재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이 악재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정도의 하락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악재라는 게 지금 이 큰 악재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또 건설업 같은 경우 이미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이미지가 안 좋아진 상황이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 이 바닥을 잡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굳이 미리 저는 이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이제 CPI 곧 발표되고 FOMC도 곧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바로 또 추석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많이 작아지면서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스럽게도 이 일부 종목군에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건설업종, 더군다나 최근에 너무나도 큰 악재가 있었던 GS 그리고 JSND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JSND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당장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일단은 이 4,900원 구간의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지,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조금 이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는지 요거 위주로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다른 종목군으로 이제 수익을 조금 확보를 하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JSND가 완전하게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한동안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방안으로는 일단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면서 비중을 줄이시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을 챙겨놓고 향후에 이제 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수급이 들어갈 때,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SND 추가 매수하지 말고 나오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 왜 자이 아파트 만들면 그 네. 천정에다가 그 홍보하는 거 있어요. 공기청정기 같은 거 우리 자회사에서 만들었다. 네. 그거 만드는 됩니다. 네. 전 뭔가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GI가 들어간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목 봤고요. 네. 자, 일단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시장의 특정 종목군에도 걱정들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정희님께서 네. 2차전지 기업들 폭락이다 하면서 눈물 짓고 계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 또 귀숙님께서 오셨네요. 좀 늦게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뭐 늦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오시면 정말 초특급 반겨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종목은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해성 DS요. 해성 DS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7만 원에 20%요. 7만 원에 20%요. 네. 아, 이거 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아니에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7월 한 초쯤 한 것 같아요. 네, 오래되신 건 아니고. 자, 그럼 일단은 현재 주가는 67,400원입니다. 아, 다시 또 쭉 올라가나 싶다가 약간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렇죠. 어떤 네. 점이 고민이 되실까요? 아니, 요새 며칠째 계속 이렇게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는 악재가 있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건지 잠깐 그냥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타이밍으로 갈지 요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성 DS입니다. 아, 아주 뭐 발랄한 목소리셔요. 그렇죠. 자, 해성 DS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요거 잘 가다가 요즘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게 될런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맘 딱 잡고 솟구칠 수 있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반도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재료, 뭐 그다음에 뭐 모바일 기기, 뭐 자동차 반도체에 들어가는 패키징 재료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 소재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뭐 차량 리드 프레임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이 3분기의 실적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조금 하회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관련해서 DDR5의 경우에 일단은 우리가 하반기 기대했었던 이 시장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바로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으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3분기는 2분기보다 조금 더 이제 하회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찌됐든 계속해서 좋아질 거잖아요. 좋아질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무언가 쭉쭉쭉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올라갔다가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좀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지금 상당히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시장 자체가 뭐 이 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감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물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또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냉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떨어지면 반도체도 같이 상승이 나오기도 조금 힘들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조금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4분기, 그 다음에 뭐 내년까지 해서 어찌됐든 이 D램 시장,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회복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추가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이제 조금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61선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현재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전 구간에 75,000원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이 단기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 지금 이 61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6만 원대 초반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6만 원대 초반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6만 5천 원 구간, 그 다음에 7만 원 구간, 그 다음에 또 7만 5천 원 구간까지 만약에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뚫어야 될 매물대 산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1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때 재매수하는 방법이 저는 좋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뭐 어찌됐든 61선 구간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제 해성 DS가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단기 매물대가 7만 원 구간, 그다음에 7만 5천 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점이 약간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차 목표가가 7만 원, 2차 목표가가 7만 5천 원이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7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또 저점을 뚫으러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굳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1선 구간 이탈을 하면 한 차례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7만 원 구간을 또 어느 정도 힘있게 뚫어 주어야 7만 5천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만 원 구간이 1차 목표가, 7만 5천 원 구간이 2차 목표가가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뚫어 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목표가 전략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러한 이제 매매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단가 왔을 때 뭐 매수가가 이제 7만 원 구간이시니까 1차 목표가죠. 1차 목표가 구간에 와서 이 매수가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면은 7만 5천 원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7만 원 그리고 7만 5천 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가격 구간 생각해 두세요. 네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해성 DS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단 받고 왔으니까 우리 할 게 또 있죠? 자, 이번에 3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법무사, 변리사, 그 다음에 MZ세대가 가장 한번 획득해보고 싶은 자격증 갑니다. 3위는 회계사. 회계사였습니다. 회계사 중요하죠. 회계사 16%. 회계사, 잠깐만요. 이거 순위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3위가 회계사가 아닐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3위는 노무사죠? 그렇습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저희 담당 PD가 실수한 겁니다. 노무사. 무사무효 이거 아니에요? 이거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근데 봐서 무사. 나 노무로 하는데 무우 이러는 줄 노무 이러는 줄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예. 그래요. 노무사입니다. 3위가 노무사 14%의 랭크가 됐고요. 네. 노무사 알고 계시죠? 근로자 그리고 기업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렇죠. 무사가 아니다. 저런 해석 정말 대단하군요. 옛날에 알바한 다음에 돈 띄면은 저런 데 많이 갔었어요. 이거 참 싫다고. 잠깐만요. 이 일 가운데 황금마루님 제주 사투리 무사는 왜다. 맞아요. 무사 그거.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들레미님 전문직 하시나 봐요. 근로기준법 관심 많으면 노무사 도전하기 좋죠. 참고로 산재 전문 노무사는 실제 제조업 현장 나가야 돼서 힘듭니다. 이분은 법무사세요, 노무사세요, 뭐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체를 알 수가 없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신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3위 충격적입니다. 무사! 노무사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살리네. 이런 난감한 데에서 이렇게 살릴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진단 가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네 오늘. 예. 자, 절파고 TV님께서 올려주신 오랜만이죠. 네. SK 스퀘어입니다. 아하. 근데 매수 가격이 너무 안 좋네요. 6만 원에 사셨습니다. 네. 6만 원이면 도대체 언제가 6만 원인 겁니까? 요거 분할을 하고 나서 거의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닌가요, 이 가격이면? 이게 재상장했을 때가 8만 5천 원일 때가 제일 높았고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고 예. 지금 6만 원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시지만 4만 원을 깨버렸습니다. 네. 야, 이 목표가 5만 원대 중반 보고 있는데 갈까요? 고수할까요? 새로운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지금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게 수익까지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손실 줄일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영업 손실이 이제 7천억 정도가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SK 스퀘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려놓은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자회사인데,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11번가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SK 스퀘어도 상당히 이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뭐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뭐 이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조금 좋아졌다라고 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현금 확보를 이루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뭐 꾸려 나갈 준비는 모두 다 완료가 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반기에서 좋지 않았던 것들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다시 한번 꾸려 나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11번가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흑자 전환을 할 거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조금 먹거리를 다시 한번 좀 만들어내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뭐 SK 실더스도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약 이제 1조 정도를 확보를 해놔서 이제 투자를 좀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자체에서 주목을 받기가 조금은 힘든 종목군이죠. 아무래도 이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무언가 자회사에 대한 이 움직임, 모멘텀이 또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SK 스퀘어가 그렇게 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모멘텀 자체가 조금 많이 부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 이제 4만 원 구간을 이탈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구간은 상당히 조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3만 원대 구간까지는 일단은 뭐 오늘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3만 원대까지는 저는 조금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저는 최대한 이 해칭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게 결국에는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기에도 조금은 어려운 종목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42,000원 구간에서 45,0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좀 크게 주목을 받아주면서 이 매물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SK 스퀘어가 지금 이 지켜줬어야 될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고 현재 바닥 구간까지 다시 한번 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42,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에는 저는 조금은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칭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비중을 수익 본만큼 줄여 나가시는 전략,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한동안은 FOMC 이후까지도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FOMC 이후까지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좀 핵진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이 좋다라는 점, 그러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43,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스퀘어. 생각보다 참 수익 내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5만원 중반 보시는데, 거기까지 좀 1차적으로 힘들고 매물벽 때문에 43,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 이러고 했죠. 이러고 했죠.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전문가님. 넘버원. 네, 넘버원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기다리셨던 요거 오늘의 랭킹 주제입니다. 전문직 자격증 중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3위 왜 또 가려져 있어요? 3위는 아까 노무사였죠? 네. 자, 1위와 2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1위가 역시. 간평사 세무사가 인기가 저렇게 많군요. 역시. 와, 그리고 2위가 회계사였습니다. 자, 저 밑에 있는 이 기도하는 건 회계한다는 거고요. 회계사고요. 맞췄어, 하나 맞췄어. 위에 역시 있는 퀴즈에 거, 강하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저게? 위에 있는 건 앵무새가 뒤집어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죠? 감정평가.
세무행. 아, 세무행.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정평가사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당황스럽네요. 네. 어쨌든 부동산, 건물 이런 거 얼마짜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감평사라서 그렇습니다. 돈 엄청 번다고 합니다. 네. 앵무새, 세무, 무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해석에 예. 참 어려움이 뒤따르는 네. 우리 뭐 이런 이리와 날도 이리와 있는 거죠. 시장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참 힘 빠지면서 끝내게 되는데요. 네. 뭐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겨내셔야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저희 랭키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내일은 좀 더 재밌게 꾸며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